20대 총선의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일찍 공천을 확정한 예비 후보들은 등록을 마쳤지만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시간에 쫓기는 모습입니다. 무소속 출마를 선택한 유승민 의원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유력한 대권 후보군에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섭니다. 무소속 바람이 불지 관심입니다. 대구시 산하 문화예술계 수장들은 2년 단위로 선임되는데 이런 선임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의 공천 잡음까지 20대 총선을 앞두고 많은 변수가 생겼는데 그래도 본 후보 등록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한 여야 예비 후보들은 첫날인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15일 대구 수성갑 예비 후보 등록을 동시에 했던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본 후보 등록도 나란히 함께했습니다.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된 지역인 만큼 취재진들 앞에서 두 후보는 손을 맞잡으며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에서 공천을 받은 김문수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 당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해서 우리 대한민국 위기로부터 탈출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대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대구에서 고배를 마신 김부겸 후보는 야당 국회의원의 필요성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은 한 자리여서 못 주지만 국회의원 정도는 하나 준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3세판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20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수성갑을 포함해 달서구, 갑을, 병 등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한 여야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30일까지는 예비 후보자가 어깨띠 혼자 가족들 관계로 그래서 운동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선거 운동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은희, 류성걸, 유승민, 탈당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들은 후보 추천장 등 준비할 서류 때문에 내일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총선 때보다 무소속 후보가 대거 등장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전도 불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새누리당을 떠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이 권력에 맞서는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 인생 최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높이는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4선 도전에 나서는 유승민 의원. 사실상 당에서 축출당한 유 의원은 뿌리 깊은 대구의 새누리당 일색 정치 구도에서 홀몸으로 돌파해야 하는 정치적 고비를 맞았습니다. 유 의원의 도전이 실패하면 자칫 정치 생명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된다면 대구의 차세대 정치적 리더는 물론 대권 후보로 도약할 수 있는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친유승민계 의원들과 유 의원에게 호의적인 수도권 의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복당을 하게 되면 새누리당 내 새로운 대권 세력으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대선 때가 돼버리면 그 가능성 있는 쪽으로 의원들이 쏠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석들은 잘해 나갔을지 몰라도 미래의 수석들이 또 생긴다고. 지난번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파동과 이번 공천 파동을 통해 권력에 맞서는 개혁적, 합리적 보수 정치인으로 일부에서 평가를 받게 된 것도 유 의원이 얻게 된 소득입니다. 오늘 저희 시작이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나아가는 새로운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수 개혁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16년 동안 동고동락한 새누리당을 떠나 홀로 서기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
정치적 생명을 건 유 의원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제 유권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어제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주호영, 유성걸 의원 등 상당수 새누리당 후보들이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에서 무소속 바람이 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 텃밭인 대구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3석 가운데 무려 11석을 자민련 등에 내주며 참패했습니다. 18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은 친박연대 등에 12석 가운데 4석을 내줘야 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이 같은 바람이 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주호영, 권은희, 유성걸 등 4명의 현역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대구 북구을 김두우, 서구 손창민, 달성 구성재 등 컷오프된 예비 후보들도 탈당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출마 후보들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어 무소속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새누리당 공천 과정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데다 공천 탈락 후보에 동정론까지 더해지면 새누리당의 압승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판과 실망 또 상실감 같은 것들이 지금 시민들한테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국민들에게 공통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때 무소속 바람이 불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견고한 상황이고 무소속 후보마다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어 확고한 무소속 연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워 찻잔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력과 인지도를 갖춘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서 대구의 선거 판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이번 총선만큼 혼란스러운 총선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구 선거판이 어지럽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구의 단수 추천 지역 3곳을 무공천하겠다고 선언해 이 지역이 자칫 여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무공천 지역으로 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곳은 대구 동구갑과 동구을 그리고 달성군 등 단수 추천 지역 3곳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 원칙과 정도를 지켰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라며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정을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막판에 흘러오던 액션으로 버스 타고 나서 손들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마지막에 한 칸 있어. 결국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정종석, 이재만, 추경호 후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김 대표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일까지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없는 데다 후보 등록 마감 시한까지 공천장을 받지 못하면 모든 출마의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여성 우선 추천으로 수성을에서 공천을 받은 이인선 후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새누리당의 공천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재공천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최고위에서 의결이 돼서 이미 발표가 났던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후보들 5명은 최고위에 통과가 안 된 부분들이거든요. 후보 동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앙당의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이런 가운데 대구시 선관위는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점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만큼 문제의 소지가 법적으로 없어지지 않거나 새누리당이 후보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 이인선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교육청이 3년 전부터 신설학교에 투명 유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데 학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행정이란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일 개학과 함께 복도 창문이 커지고 투명하게 바뀌었습니다. 개방감이 크다 보니 교실 안팎의 상황이 쉽게 노출돼 한 사람의 통행에도 수업 분위기가 쉬이 흐트러집니다.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자 벌써 일부 교실은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고생인데다 탈의실이 없다 보니 학생들이 체육복 갈아입을 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옷 갈아입는 문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서 남생이 뭐 어느 반의 체육인지 남생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게 있지. 남생들이 수업 시간 지나가려면 좀 그렇지.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설을 바꾼 건데 학교 측도 투명 유리로 교체되는지 몰랐다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걸 발주가 되게 좀 천해졌거든요. 네. 학생들 자들 문제가 많아서 되니까 너무 잘 대구교육청이 3년 전부터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있다며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24개 학교가 투명 유리를 설치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학생 지도의 효율성이 높고 사제 간의 소통 활발, 수업 집중, 규칙 준수 등 생활 개선이 용이하다라는 내용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했지만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고 일부 교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데 어느 학교의 한 사례로 모두 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전교조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파악해서 대구교육청의 일방적 행정에 대응하기로 하는 한편 불투명 유리로 교체할 경우 관련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사나 문화예술계의 수장들은 서로를 자주 섞인 말로 2년짜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2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임기를 연장하다 보니 나오는 말인데 이런 선임 방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미술관장이 사의를 표시한 가운데 대구시는 제3대 관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 관장이 쿠사마 야요이전을 성공시킨 것은 큰 성과지만 대구미술관의 상징적 공간인 어미홀 명칭 변경 등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역 미술계가 한때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관장의 임기가 남았다면서 이 논란을 외면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대구미술관장 등 문화예술기관의 수장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이른바 임기제 공무원제로 뽑는데 2년, 1년 단위로 재평가를 해서 최장 5년까지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선임평가 제도로는 일을 하기에도 책임을 묻기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획을 해가지고 실천하려면 최소한 2년에서 5년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관장이 어느 정도 계획하거나 만들어졌던 것을 다음 관장이 2년 정도 있으면 그거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2년 만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기획 자체가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바로 눈앞의 성과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락하는 건 많고 서로 한락하니까 이 나라 문제좀 해보라고 또 다른데 이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니까 자꾸 바뀌지. 거기다가 공무원들 바뀌지. 문화예술계에서는 기본적으로 5년의 관장 임기를 보장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평가하는 식으로 선임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 청년유니온은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금복주 본사 앞에서 금복주에게 N포세대 조장상을 수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N포세대란 연애와 결혼, 출산, 내 집, 인간관계 등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20, 30대를 일컫는 말인데 대구 청년유니온은 금복주가 이를 조장했다는 의미로 퍼포먼스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의 지질자원 실증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 임무는 동해안에서 나오는 점토 광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해저 지질 자원을 탐사하는 겁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산하 포항지질자원 실증연구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포항 지역 첫 국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연구 분야는 크게 두 가지. 우선 경북권에서만 나는 벤토나이트를 정제한 뒤 화장품과 의약품을 만드는 연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벤토나이트는 정제하면 로션처럼 되는데 이 성분 함유량이 충남 보령 머드는 10%인데 비해 경주 감포산 광물은 90%나 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납니다. 다양한 기능성 점토광물 개발 기술을 개발해서 신기업, 신산업 창출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기능은 바로 해저 지질 자원 탐사입니다. 탐사선 탄성파를 이용하면 지질 구조와 함께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같은 자원 분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계류 시설이 완성되면 진해에 정박 중인 3차원 전용 탐사선인 탐해 2호가 포항 구항으로 와서 이곳을 모항으로 해저 탐사 활동을 합니다. 현재 영일만 3산단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수중 건설 로봇 실증 센터 이런 것들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직원은 450여 명, 포항실증연구센터는 현재 50여 명. 오는 2020년 이후면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에 근무할 인원이 현재의 3배인 150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서 포항이 지질자원연구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엑스코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제16회 건축박람회가 열려 200여 개의 업체가 500여 개의 부스를 마련해 참여한 가운데 오늘 개막돼 27일까지 나흘간 계속됩니다. 미래 주거 공간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최신 건축 스타일링이 가미된 다양한 건축자들이 출품되어 있어서 집을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또 새롭게 홈 인테리어를 꾸미실 때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최근 관심이 늘고 있는 친환경 주택과 전원주택, 큐브하우스, 그리고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건축 관련 다양한 제품과 소품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구 남구보건소는 오늘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봉덕 신시장 주변에서 결핵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 홍보 활동에는 대한결핵협회 관계자와 지역의 간호대학교 실습생들이 함께 시민들에게 결핵 예방 홍보물을 나눠주는 한편 무료 결핵 검진을 해주고 결핵이 의심되는 주민들은 무료로 CT 촬영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도군 체육회가 오늘 통합체육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승률 청도군수를 초대 통합체육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청도군 체육회는 또 그동안 경기인 출신의 군체육회와 동호인 출신의 군생활체육회로 갈라져 있던 체육회를 통합한 만큼 한마음으로 청도 체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오늘 열린 3월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에서는 경북도청이 이전하고 난 다음 대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를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사건, 사고 위주의 보도량을 줄이고 대신 희망적인 내용의 보도를 많이 해줄 것과 모바일을 통한 프로그램 접근성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10분부터는 프로축구 개막을 앞두고 대구문화방송이 마련한 K리그 챌린지 개막 특집 힘들 때가 승부다가 방송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